안녕하세요. 명탐정 실비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종류의 물건을 한번 볼 건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제조업 기반이 많았기 때문에 단층으로 된 파란 지붕의 건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요즘에는 지식 기반의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서울 땅이 작은데 집 지을 땅도 부족한데 그런 공장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짓게 되었고, 실제로 겉보기에는 커다란 오피스 건물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지식산업센터는 아무나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합한 업종이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종에 대해서는 검색해 보시면 많은 정보들 보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업종인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지식산업센터를 오늘 소개하려고 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저점을 찍고 조금씩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실수요자들 위주로 경매 낙찰이 되고 있고 거의 감정가의 5, 60% 수준으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아파트 대출 규제, 매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파트에 대한 투자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때 너무나 투자가 과열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급상승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있고 분양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던 지식산업센터가 지금은 완전히 거의 반토막, 3분의 2토막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물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실수요자라면 경매를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낙찰받는 게 딱 좋은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경매 검색에서 서울시 지식산업센터 클릭해 주시고요. 매각, 매각 허가 등 그리고 검색을 클릭해 줍니다. 총 10건의 낙찰 사례가 있는데요. 빨간 글씨 없는 것 중에서 우리 지식산업센터 하면 가장 유명한 동네인 성수동에 있는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 AK밸리 지식산업센터 1103호 외 1개 호실인데요. 이렇게 2개 물건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잘 살펴보시고요. 감정가가 24억 원인데 3회까지 유찰이 돼서 낙찰가는 16억 200만 원입니다. 입찰은 딱 한 명이 했고요. 법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2개 호실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 1103호와 1104호 딱 붙어있는 2개 호실이 같이 나왔습니다. 면적은 2개 합쳐서 전용 면적이 47.8평. 보통 지식산업센터는 전용 면적의 2배 정도가 계약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전용률이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계약 면적, 즉 공급 면적을 확인하시려면 우측 참고 자료의 감정평가서를 클릭해 봅니다. 여기 보시면 공급 면적 153.87, 161.81 나와 있고요. 총 315 정도 되네요. 그러면 평으로 환산했을 때는 몇 평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면적 변환이라고 치시면 쉽게 면적을 변환할 수 있는데요. 아까 계산해둔 315.68제곱미터, 약 95.5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우리 이게 잘 받은 사례인지 시세 대비 얼마나 싸게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실거래가는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114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지식산업센터 114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로그인을 해야 실거래가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이트이고요. 왼쪽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실거래가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서울시 성동구 선택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동구에 있는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봤던 물건은 바로 여기 서울숲 AK밸리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나와 있는 게 최근 실거래가의 공급 면적당 평당가입니다. 건물을 클릭해 보시면요. 왼쪽에 최근 거래 내역 3건이 나오는데요. 2025년 7월에 2건이 거래가 됐고 2024년 11월에 1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최근 거래 내역 3건만 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몇 년간의 시세 변화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저는 몇 년 전에도 한참 지식산업센터가 붐일 때 시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얼마나 저렴해졌는지 실감이 됩니다. 그때는 워낙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어서 거의 평당 3, 4천만 원 하는 곳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3분의 2 토막, 반 토막 정도 난 가격인 것 같아서 지금이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수요자라면 일반 매매로 사시는 것보다는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가장 최근 시세인 1,900만 원 이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아까 면적이 95.5평이었죠? 곱하기 1,900만 원. 18억 1,450만 원이 나오네요. 근데 아까 우리 낙찰 얼마에 받았었죠? 16억 200만 원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무려 시세보다 2억 원가량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거고, 우리가 보통 중개 수수료를 주거용 같은 아파트는 0.4%에서 0.5% 내잖아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이런 업무용 시설이나 상업용 시설은 중개 수수료가 무려 0.9%예요. 거의 매매가의 1% 가까운 돈을 내는 건데 18억짜리 매물을 일반 매매로 거래하시려면 중개비만 무려 1,8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경매로 취득을 하면 이런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분 단독 낙찰을 받으셨는데 시세보다 일단 2억 1천만 원 저렴한 가격에 받으셨고 추가적으로 중개 수수료도 1,600만 원을 아끼신 거죠. 요즘에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엄청 엄격해져서 많이 받아봤자 매매가의 40%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업무용 시설 같은 경우는 실수요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으면 최대 8, 90%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16억 원짜리를 매입한다고 해도 실투자금은 16억에 한 20%만 잡아도 약 3억 원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남의 사무실에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자산으로 취득을 하면서 차라리 대출 이자를 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약에 이 물건을 12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 한 4% 금리로 받으면 연간 4,800만 원이죠.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월세 시세가 얼마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업무 공장 토지 메뉴에서 지식산업센터 설정을 해주시고 서울시 성동구 선택해줍니다. 성수동이니까 아까 이쪽에 있었죠? 요거 같아요. 면적이 아까 두 개 호실 앞에서 총 315제곱미터 정도가 됐었잖아요. 한번 유사한 면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방식을 월세로 놓고 넓은 면적 순으로 해서 이 앞에 있는 면적이 공급 면적이죠. 이 공급 면적이 약 315 되는 물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316제곱미터 거의 비슷하죠. 8층 물건이니까 뭐 11층이랑 비슷하겠죠. 오히려 고층은 더 월세가 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월세가 6,700에 670만 원이에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실투자금 4억에 대출이자 400 정도 됐었는데 그럼 이 월세 물건을 월세 400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했을 때 보증금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67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빼면 270만 원이죠. 27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약 3,200만 원인데 이거를 아까 우리 대출 금리랑 똑같이 4%로 나눠보면 8억 1천만 원이 나오죠. 그럼 이 말인즉슨 이 면적을 월세 400만 원에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증금이 거의 8, 9억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을 운영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월세를 주고 남의 건물에 들어가느니 본인이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또 매입 비용은 법인 절세에 활용을 하고 월세도 아끼고 일석이조겠죠.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 적합업종을 영위하시는 기업가 분이라면 꼭 경매를 공부해 두시면 좋겠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어 있지만
또 이렇게 아파트 규제가 계속 되다 보면 언젠가 또 붐이 일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이 공부해놨던 것들이 빛을 발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영상 촬영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